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선거인데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꽃을 선거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이 선거와 관련된 대한민국 공무원을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행정안전부 박경용 사무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사무관님 제가 듣기로 사무관님께서는 선거의회과에 근무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사실 저희 선거관리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서는 행정안전부가 굉장히 중요한 유관기관 중에 한 곳인데 저희 일반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행정안전부의 선거와 관련된 일을 하는 부서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의회과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행정안전부는 행정 전반적인 업무를 다 담당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제도나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일입니다. 그 일환으로서 선거나 국민투표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지방의회 제도를 전반적으로 운영 지원하는 일도 하고 주민참여제도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네, 선거와 국민 투표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들을 하는지 이제 제가 하나하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특히나 행정안전부와 소속이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선거 업무를 그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공무원들이 함께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 관련해서 하는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는 선거인 명부 작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거인 명부 작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거를 할 때 신분증을 가지고 그 투표장에 가면 어떤 책자랑 보고 이 사람이 선거권이 있는 사람인가 확인을 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많이 보실 텐데 그 확인, 비교, 대조하는 책자가 바로 선거인 명부입니다. 우리 공직선거법에서는 구시군의 장이 선거인 명부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선거권이 없는 자를 이제 제외를 하고 작성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력을 해서 선거인 명부 작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로는 이렇게 하면 되게 쉬운 말처럼 들리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작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거인 명부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권이 있더라도 실제 투표소에 가서 이제 투표를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굉장히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선거인 명부 작성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실까요? 네, 선거인 명부는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주민등록표나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외국인 등록표까지 해서 등재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들 가운데 우리 선거법에서 선거권이 없는 사람들을 규정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금치산자나 아니면 1년 이상의 수용인 그리고 선거범이나 정치범들 같은 경우에 선거권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제외를 하고 명부를 작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는 대통령 선거는 선거 이전 28일 전부터 그리고 일반적인 선거는 선거 이전 22일 전부터 5일간 작성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전산 프로그램을 저희 행정안전부가 운영을 하고 있는 선거인 명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전국의 읍면동하고 시군구 그리고 시도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선거인 명부 작성에 관여되는 분들만 한 7,800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이분들이 이 선거인 명부 작성일 당일에 모두 다 같이 모여서 동시에 이제 작업을 실시하게 되고 다 종료될 때까지 계속 수정이 돼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모두 합해서 실시를 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작업이고 저희는 그 과정에서 새벽까지 종료될 때까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서 이제 일선위원회에서 근무를 해보면 이 선거인 명부 작성하는 기간에 진짜 새벽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서로 이제 연락 체계를 구축을 하면서 또 그 구청이나 이런 데서는 또 보고 체계도 다 있으시고 맞습니다. 해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 것 같은데 그렇게 정확하게 이제 작성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일반 이제 국민들께서 선거권을 또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니까 참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 선거와 관련돼서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투표소에 가서 그 선거인 명부 확인해 주시고 이런 분들만 공무원이라고 사실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아까 선거인 명부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훨씬 더 다양한 선거 업무를 지금 행안부에서 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업무까지 행안부의 직원들이 하고 있다. 이런 걸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일반적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 일 중에 상당수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에 간사나 서기로 위촉이 되고 또 투표일에는 투표관리관이나 사무원으로 실제로 위촉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국민들께서 쉽게 겪을 수 있을 만한 사례는 뭐 이제 집마다 발송이 되는 공보물이나 투표 안내문을 공무원들이 직접 일일이 다 봉투에 넣는 작업 그리고 발송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벽보 같은 경우에도 직접 공무원들이 들고 가서 벽보 붙이기 적합한 곳에 물색하고 거기에 붙이고 또 이게 찢어지지 않는지 감시하는 일까지 하시고 계신데 이 벽보 붙이는 게 특히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 선출 대상도 많고 후보자도 많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손톱이 빠지는 분들도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맞습니다. 고된 작업입니다. 그 장소를 선정하는 것부터 해서 그걸 붙이고 또 관리하는 것까지 사실은 업무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작업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부분들까지 지금 그 공무원분들께서 해주고 계시고 그런 선거 관리와 관련된 부분 외에도 그런 홍보와 관련된 업무들도 좀 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예, 선관위에서 홍보 활동을 주로 하고 있지만 저희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투표 시기마다 투표 참여 홍보 활동이나 공명선거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선거 때마다 저희 행정안전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공동으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를 해서 네. 국민 여러분이나 후보자들이 공명선거에 동참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일도 하고 있고 또 선거가 임박하면 저희 장관님은 이제 주요 종교 뭐 개신교나 천주교 그리고 불교의 주요 종단 지도자들도 방문을 해서 선거 중립 그리고 투표 이후에 국민들의 화합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힘을 보태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 포스터나 뭐 배너 같은 것도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선거구를 획정하는 업무를 또 담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선거구 획정 좀 낯선 개념일 수 있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지방선거를 할 때는 아시다시피 지방의원을 선출을 하게 됩니다. 네. 지방의원은 크게 시도의원하고 시군구 의원, 쉽게 말하면 광역의원이랑 기초의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선거구를 한번 획정을 했다고 해서 계속 선거 때마다 이 선거구에서 동일한 사람 수와 동일한 사람을 선출하는 게 아니라 인구 비례의 원칙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구 변동 사항이나 행정구역 변동 내용을 반영을 해서 선거구를 다시 바꿔주어야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한 6개월 전부터 해서 우리 지역에서 몇 명의 의원을 선출할지 그리고 어느 읍면동, 어느 시군구에서 누구를 뽑을지 이런 작업을 미리 하게 되는데요. 시도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저희 행정안전부에서 행정구역이나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무적인 통계 작업을 서포트하는 일을 하고 있고 시군구 의원의 선거구 획정은 일선 시도에서 그 획정 작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면 그 획정을 할 때 사실 뭐 자치구직은 그 기초의원과 관련된 질문인데 제가 사는 동네는 뭐 그 의원을 4명을 뽑는데 뭐 다른 곳은 2명을 뽑고 이런 기준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그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뭐 인구나 행정 구역 이런 걸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그런 것들을 나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시군구 의원 선거는 중선거구제라고 불리는데 2명에서 4명의 의원을 하나의 선거구에서 선출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직선거법에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전체 몇 명의 의원을 획정을 할 수 있도록 총량을 규정을 하면 그 범위 내에서 각 시군구에서 각각 몇 명씩 의원을 뽑을지를 결정을 하고 그 의원들의 선거구를 어느 읍면동에서 2명을 뽑고 어느 읍면동에서 4명을 뽑을지를 그 시도마다 설치되어 있는 자치구시군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사는 동은 2명을 뽑는데 내 바로 옆동 걸어서 뭐 한 100m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도 4명을 뽑아서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렇게 법에서 2명 내지 4명을 뽑도록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행정구역이나 인구 편차가 최대 4대 1의 범위 내에서 획정을 하도록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선거구를 정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인구 편차 4대 1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이나 3, 4명까지 의원이 선출되기 때문에 인구 편차라는 것을 지방의원 1인당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 선거구라는 데가 있고 나 선거구라는 데가 있다면은 이 가 선거구에서 2명의 의원을 뽑게 되면은 가 선거구의 인구를 2명으로 나눠서 의원 1인당 인구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나 선거구를 3명으로 나눠서 의원 1인당 인구수가 얼마인지를 두고 이 인구수 1인당 인구수가 최대 4배 이상의 차이가 나면은 투표 가치의 평등이 훼손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5년부터 판결을 통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인구 편차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이제 국회의원 선거구 제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애초에 3대 1이었다가 얼마 전에 2대 1의 인구 편차로 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방선거 인구 편차도 현재는 4대 1이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3대 1 내지 2대 1 이렇게 점점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관님이 오셔서 지금 직접 치르신 선거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저는 선거의회과에 2016년쯤부터 근무를 시작을 했는데 2017년에 있었던 제19대 대통령 선거 그리고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2개의 큰 선거를 치렀습니다. 네, 아주 좀 특별하고 큰 선거를 처음에 오시자마자 아마 치신 것 같은데 사실 그 작년에 이루어졌던 제19대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뭐 초유의 대통령 거리로 인한 선거였기 때문에 좀 준비 기간이 짧아서 힘드신 점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때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선거가 일반적으로 임기 만료에 의해서 치러지는 게 정상적인데 2017년 같은 경우에는 3월 10일에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결정을 해서 대통령이 거리되는 사상 최초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선거 업무를 준비를 할 때는 한 6개월 정도에 걸쳐서 장기간에 걸쳐서 준비를 하는데 헌법에서 대통령이 거리된 경우에 후임자를 60일 이내에 꼭 선출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60일 이내에 선거일도 결정을 하고 또 모든 법정 선거 사무를 치러야 하는 초유의 사태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직선거법이 대통령 거리에 의한 선거일은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정하여 공고하라고 규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관위나 다른 여러 국민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선거일을 결정을 하고 또 법정 선거 사무를 치르는 업무를 했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2017년 5월 9일에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그 2개월 만에 그런 법정 사무를 치러내는 게 참 어려웠을 것 같은데 저희가 몰랐던, 미처 알지 못했던 에피소드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네, 대통령 선거가 평소에는 6개월 정도 준비를 하는데 3분의 1에 불과한 2달에 걸쳐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일단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집에도 거의 가지 못하고 60일 내내 하루도 쉬지 못하고 매일 출근해서 일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매우 과중한 일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중에서 특히 좀 설상가상이었던 것은 매년 4월 첫째 주 수요일에 재보궐선거를 하게 돼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선거가 같이 치러지게 되면은 재보궐선거를 선거일에 동시에 실시를 하거든요. 근데 대통령 거리에 의한 선거는 지금은 법령이 개정이 됐지만
재보궐선거랑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당시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5월 9일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4월 12일에 또 재보궐선거를 하는 한 달 정도 되는 간격을 두고 선거를 두 개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선거인 명부 작성 작업이나 뭐 공보물 발송 같은 거를 이중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지방 공무원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주민들도 왜 선거를 한 달도 사이에 안 두고 두 번 실시하느냐 그래서 좀 불만도 있으셨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걸 원활하게 잘 준비를 하는데 좀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선거를 이렇게 과정을 겪다 보면 좀 보람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선거인 명부 작성을 비롯해서 이 선거라는 것이 국민들이 참정권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 그것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 공무원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기반이 된다는 점을 사실 많은 국민들은 모르시지만 저희 스스로는 자부심을 느끼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선거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꽃이고 축제이지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선거가 내무 행정의 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표현이네요. 네. 네. 남들은 잘 알아주지 못하지만 뒤에서 묵묵하게 일을 하면서 국민들이 자신들의 최대 기본권인 참정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는 그런 점에서 매우 보람을 느끼고 힘든 경무도 즐겁게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작년에 큰 선거를 치르시고 올해 또 사실 지방선거라고 하면 저희 선관위에서도 그 물량이 너무 많다는 표현을 쓰는데 네. 그래서 너무 어려운 선거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큰 선거를 또 치르셨더라고요. 네. 지방선거도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선출 인원이 4,023명에 이르렀습니다. 네. 네, 그래서 거의 사상 최대 규모 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선거였는데 또 특히나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일반 국민들이나 일선 공무원들과 접점이 많으신 네. 그 선출직들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선거 관여에 대한 우려들도 많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안전부에서도 선관위와 함께 협업을 해서 복잡한 선거 사무도 차질 없이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그 장애 선심성 예산 사업 이런 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쓰고 방심하지 않고 열심히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사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 장을 뽑는 선거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공무원의 이제 중립성과 관련된 게 특히나 더 강조되는 선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실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은 사실 정치적 중리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헌법에서도 공무원들은 모든 국민의 봉사자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공직선거법에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행정안전부에서는 법원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과거에 위반했던 사례들을 정리를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배포를 하고 네. 이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각종 회의 같은 걸 자주 개최를 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지방 행정안전부의 그 감찰부서와 지방자치단체 감사관실에서 합동으로 특별 감찰반을 편성을 해서 선거 기간 동안 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지 혹은 선거 분위기를 틈타서 행정 공백을 유발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단속을 하는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네, 선거 업무를 담당하시는 담당자 입장으로 업무를 좀 어떻게 느끼시나요? 사실 선거 업무라는 게 굉장히 고된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선거가 임박하게 되면 저를 비롯해서 저랑 같이 일하는 분들은 뭐 새벽에 퇴근을 해서 집에 가서 샤워만 하고 바로 새벽에 다시 출근을 해서 일하고 점심시간에도 김밥이나 컵라면만 먹으면서 일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청 고되고 또 이렇게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하는 것이 사실 전면에 나오지 않고 네. 뒤에서만 일을 하는 티나지 않는 업무이기 때문에 고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는 가장 기본적인 국민들의 그 권리를 행사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이 주권을 실현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스스로 가지고 있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선거 담당자로서 저희 그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실까요?
국민 여러분, 저희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국민들이 원활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적극적인 투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거의 4대 원칙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입니다. 일정한 나이가 되면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그 투표에 참여한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간혹 뽑을 사람이 없다 혹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권리다라는 이유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러나 진정한 민주주의는 참여를 기본으로 이뤄집니다. 국민의 그리고 민주시민의 중요한 기본권 중에 하나인 투표를 행사할 때 소중한 권리도 누릴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